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롭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덱스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못 다녀오신 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차기 네. 아덱스가 기대된다. 왜? KF21이 전시될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제가 지난 세기 한번 가봤잖아요. 네. 지난 세기라면은 99년인가 96년에 라팔이 이제 우리나라에 팔려고. 예. 그때 기억나는 게 라팔을 한글로 붙이고 꼬리날개 밑에 대한민국 공군 라운드를 붙이고 라팔 공군 001인가 그것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살 거 다 있네. 네, 샀나? 뭐 이렇게 팔았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쏘에서 팔라고 네, 별짓 다 한 용을 거죠. 쓴 거죠. 정말 그리고- 그때 기억나네요. 아우. 시험 비행도 했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한 해 만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비행기에 떠서 시험을 보였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내후년에 또 와야 되나? 네, 뭐 이렇게 있다가 이게 계속 그때마다 다른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생기고 해서 사실 이번에도 다른 일정이 있는데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는데 오후에 이제 오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맘먹으면 안 됩니다. 네, 딱 날짜 나오자마자 딱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루트를 따따따따 해놔야지 다른 일정들이나 다른 그게 없는 거지. 네, 예. 그죠? 근데 사실 개인 일이 있으시면 그 일정을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같은 뭐 셀러리맨들은 사실 그거 비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96년 1회 때부터 쭉 이제 다녀봤는데 아, 정말 저도 설마 그때 이후에 20몇 년 동안 계속 다닐 상상도 못했네요. 진짜. 그런가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좀 재미가 있어서 그 예전부터의 제가 찍은 에피소드다운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변화된 것이 정말 그죠? 많은 게 엄청나게 바뀌었죠. 우선 초창기부터 한 5회 정도 때까지만 해도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한 진짜. 제가 보기엔 한 30%? 30%? 그리고, 네, 그리고 대부분은 외국 업체들, 맞죠. 외국의 유명한 업체들이 참석을 했고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참여했던 한 국내 업체는 어떤 업체였어요? 역시 뭐 카이는 처음부터 계속 카이. 참여를 했고요. 또 삼성그룹에 있는 뭐 삼성탈레스 삼성탈레스. 그때는 네. 그때 당시는 그랬죠. 예, 삼성항공이 96년까지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항공우주라 그래가지고 아, 벌써 만들었나? 예, 그렇게 그때? 해서 막 이렇게 부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현대의 그 당시 현대 로텀이었는지는 그렇죠. 좀 기억이 가물하는데 현대도 참여를 했는데 다만 항공무기체계가 그 당시만 해도 주가 됐어요. 지상무기체계까지 전시하거나 그죠. 또 저기 아덱스니까. 에어쇼니까. 네, 네,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음. 이제 점점 이게 확대가 됐다구나 할까요? 뭐 그렇게 됐고 2009년까지는 아덱스라는 이름을 안 썼으니까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전시를 하되 이제 실내 부스로 이제 전시해 가면서 어떤 외국 바이어들과의 어떤 비즈니스. 그런 네. 비즈니스 장소에 물론 그게 당연히 에어쇼에는 늘 있는 건데 어느 국가의 에어쇼나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그 결과물을 보니까 230억 불 정도의 어떤 교육이 네. 이루어졌다. 오, 230억. 네, 그 정도면 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규모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땐 최대 규모가 아니었고 역대급 최대 규모는 한 언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라팔과 함께 그 초반. 그러니까 예, 수호이 뭐 6년부터 2001년 그 사이가 제일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 수호이 나왔지, 라팔 나왔지, F-15E 나왔지. 정말 그러니까 이게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어떤 다양성의 그렇죠.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그랬고 어떤 그 이슈로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때. 차기 전투기 선정 전에. 그렇죠. 그때 외국 사람들 외국 바이어 눈이 다 빨개져 있더라고. 어떻게든 아니 그리고 팔아먹으려고. 그때 일본 매니아들도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왜냐면 수호이하고 라팔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를 겨우 비행기 2-30만 원 돈 내고 올 수 있는 기회는 진짜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하지. 그죠. 심지어 그래서 에반게리온에 참여한 주요 스텝도 한 명 와 있었어요 그때 애니메이션.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따지면 무한도전과 뭐 1박 2일이 같이 공존해 그렇죠. 있는 좀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때 이슈성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실내는 뭐 다른 기회에 또 네네네. 말씀드리고 이제 크게 이제 실외에 어떤 전시됐던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또 들어왔던 정보가 있으시면은 좀 공개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 그러니까 딱 가져보도록 들어가니까 하겠습니다. 이제 출입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군군 기지니까. 네,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큰 부스가 건물이 보이고
옆으로 이제 그 육군 장비들이 쫘르륵 있고 쫘르륵. 거기를 지나가니까 저 멀리 활주로에 네. 예, 그 시그너스를 비롯해서 겁나 큰 비행기들이 정말 시그너스가 정말 예.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실 이제 뭐 출입할 때 좀 이제 그 군사 경찰들이 길을 잘못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뺑뺑 헤매고 이래갖고 그 누가 건드리면 폭파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딱 그 특유의 그 에어쇼나 그 가면 특유의 공기들이 있어요. 그 밀떡 냄새들이 좀 섞여 있는. 네, 하고 이제 밀떡 그 냄새는 아스팔트 활주로 특유의 그 싸르느란 상냥함과 이게 딱 하는데 딱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나이 들면 이 분노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 좀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이제 외국 특히 이제 주한 미군 더 크게는 이제 태평양 공군에서 지원을 좀 덜 했어요. 사실은 어떤 그 이슈가 있고 또 보여주기 위한 위협에 대한 보여주기 위한 뭐가 있을 때 네. 태평양 공군에서 상당한 전력을 보내거든요. 뭐 2017년하고 2019년에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규모 얘기해 주셨는데 마니아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랩터가 와서 단기 기동도 하고 했었죠.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열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공군기가 총출동됐던 근데 심지어 전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랩터는 여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방문 일정으로 그 데모 기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 9월인가 10월 되니까 느닷없이 싹 지워지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온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저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그냥 국산 장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구성을 한 게 대한민국 전투기의 역사를 볼 수 네네. 있듯이 쭉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또 설명을 제가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 37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1종에 37개 기체가 이제 항공기는 전시를 했는데 그 기체들을 쭉 보시면서 뭐 어떤 특이한 점이나 뭐 말씀 주시고 싶은 점들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홍 편집장님. 뭐 대체로 보면은 그동안 했던 레이아웃과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나올 건 다 나왔고 거기에 아마 일반 에어쇼에서 일반 공개는 처음인 것 같은 그 시그너스 그러니까 공중급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C130J하고 MC130 이 셋이 제가 보기엔 제일 어떤 새로웠던 느낌이 들어요. 저기 에어쇼에 잘 나오지 않았던 기체였던 거죠. 하나 그렇죠. 시그너스는 어차피 최근 도입됐으니까 나올 기회가 없었고 적었죠. 나머지 기체는 셋 다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MC130K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최근에 4단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특수 임무기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최종 뭐 도색까지 다 한 기체는 정말 요번에 처음 전시가 됐고 실물을 전시한 것 자체가 저는 신기했어요. 그렇죠. 용케 이걸 했네라고. 예. 그리고 C130J는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기체입니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온 기체인가요? 예, 물어봤어요 직접. C130J. 예. 비행기가 대답해 준 건가요? 예, 아니 그 크루한테.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시그너스도 좀 네네. 특이하긴 합니다. 엄청 컸어요. 멀리서 그죠? 봐도 눈에 딱 띄더라고요. 크기도 광동차가 크지만, 끼니까요. 네, 크기도 크지만 4번기를 전시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번째 기체까지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아니요, 그거보다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과 플라잉 붐 방식을 같이 한 그 기체는 그게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게 프로벤드로그를 우리나라에 쓸 기회가 그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F-35B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 제작사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 여차하면 4개 기체에다가 다 장착을 할 수도 있는 포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004번기가 꽂았다 넣을 수도 있고 넣었다 꽂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 김PD님 표정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다들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중급유. 공중급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실외 전시를 즐기실 때 좀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예전 초창기 때는 오셨던 군인분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행사기 때문에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냥 서 계시는 분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관련이 있어도 질문에 답변 전혀 못하는 분들. 있었죠. 보안입니다. 뭡니다. 그러는데 어느 해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 조종사분들이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비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사진도 같이 잘 찍어 아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요. 세대가 바뀐 게 군인 개개인이 일종의 밀떡인 분들도 꽤 많고 그쵸. 네. 네.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쪽 정서에 나름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그렇죠. 전문가들이 확실히 계시니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평소에는 많은 질문을 제가 하는데 지금 방송 때문에 거의 질문을 못했고 한 번 좀 기체가 너무 이건 새로워가지고 네네. 바로 그 MC130K였는데 동체 중앙에 그 체프 플레이어를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다 없는 거야. 저쪽 편에 원래는 그걸 보면 안 돼요. 안 네네. 되는데 서울 성남 기지의 저쪽 편에 보면은 허큘리스들이 쭉 또 있습니다. 그 기매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이제 갔다 왕복을 하는데 그 기체도 어떤 분의 카메라를 좀 빌려 당겨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조종사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마침 또 정비사분이 계셔가지고 자세히 또 들을 수가 있었죠. 네. 뭐래요? 새롭게 이제 그 시스템은 교체. 다 내장돼 있고 네. 또 새롭게 체프하고 플레어 8세대가 새롭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체 밑에 그 하단부하고 그러니까 저쪽 후미 쪽하고 기수부 쪽에 그렇게 장착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기수부에 장착되는 것도 터렛은 알겠는데 그 뒤에 장착되어 있는 게 몰라가지고 새로 와가지고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사진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눈으로 전시를 하고 우리 생눈으로 보니까 그런 그걸 것들을 또 매의 눈으로 찾아온 우리 박 의원님. 아니, 그게 역시 아니라 대단한 거죠. 이게 네. 매니아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근데도 확실히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는 그럼요. 거 네네. 보니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설명해주신 분이 우리 이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되게 최고다. 제가 96년도 99년도에 갔을 때 가장 많이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만지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만지지 마세요. 맞아요. 건드리지 그래요? 마세요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 피곤해지신 여자분이 만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만지지 말라. 이거 하여튼 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면 이제 만지지 못하게 될 때는 이제 아예 펜스를 쳐서 못 만지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 같은 걸 만져서 아예 당길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던 게 제가 내부를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사진 촬영은 안 되지만 제가 K9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부를 보고 싶었는데 이 펜스를 걷어주시면서 한번 구경하시라고. 멋있다. 서비스 네. 정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요. 네. 네. 그 김 PD님이 머뭇거리시는데 제가 네, 이제 네, 네. 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김 PD님이 또 좋아하시는 네네. 그럼 또 김 PD님이 얘기하시니까 K9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이번 또 전시는 특이했죠. K9의 K10이 연결됐죠. 네. 그것도 멋지게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뭐 꽂아놨어요. 고각 네. 발사를 네. 뭐 최대한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끌어올려가지고 어우, 멋지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그런 걸 보고서 포신이 웅장하더라고요. 제가 52구경 네, 며칠 전에 네.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핀란드군인지 그 어디야 다른 스칸디나비아 다른 군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상 워게임 같은 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소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버티다가 반격하는 장면에 이 K9이 이렇게 사격하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면 저 나라는 저렇게 한가하게 못 싸울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뉘앙스상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된다고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했을 때 한 장면이 K9이 이렇게 사격하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네. 최근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집트도 썬더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 표현을 하는데 썬더가 한 대가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TOT 사격을 했는데 생전 보도 못한 장면 그렇죠. 이집트 네. 입장에서는 그걸 목격한 게 정확하게 세 발이 다 같은 장소로 땅땅땅 떨어지니까 오 그런 오.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요. 이걸로 자주포만큼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이기네요. 그러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도입을 한다면 네, 네. 그죠.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시각도 재미롭게 K9 애국이 되겠네요. 네, 재미로 볼 수는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재미로 생각하시죠. 그럼요. 우리는 네, 네.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미군 분들은 좀 이렇게 재미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소액이 있죠. 예전에 네. 보면은 뭐 여군이 이제 예쁜 여군들도 있어가지고 좀 인기가 끌어가지고 저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도
좀 특이했던 게 오스프리예요. 네, 오스프리 호랑이. 네. 호랑이가 예. 오스프리 비행대대가 그 262 비행대대거든요. 262 비행대대의 그 네임이 Flying Tige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이거 그 인형을 갖고 왔어요. 제일 스타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사실 또 제일 또 좋아하는 동물이 또 타이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보고 왜 여기다 호랑이를 놔놨지? 네네. 그냥 우리나라 상징이라서 그냥 갖다 여기다가 놓는 건가? 서비스 차원에서 놔뒀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사실 그 2개 대대가 오키나와 그 후덴마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1개 대대는 자주 훈련을 뛰어요. 근데 262 대대는 원정대 자체가 다른 원정대이기도 하고 네.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됐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262 대대가 와서 아유 박수 쳤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후미를 그걸 봤나 모르겠는데 2개 기체가 왔잖아요. 네, 근데 네. 1개 기체에만 후미에 어떤 그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장착을 했어요. 하나는 일부러 뗐나 봐요. 네. 그런 것도 볼 그러고 수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오스프리도 왔지만 그 UH-1Y하고 AH-1Z 또 해병대 회전익이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2 기체는 부품을 70% 이상 공유하죠.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대예요. 동일 대대고. 맞아요. 다만 거기에 이제 대대 그 네임이 지워진 걸 봤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요즘 해병대가 계속해서 감축 중이라. 감축이라기보다는 그 항공대를 예비를 좀 많이 넣어두고 실지를 그러니까 감축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실제는 이제 많이 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 기체들을 전시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사실 공군 기체보다는 이제 지상 장비들이 관심이 좀 많이 네, 있어서 네, 봤는데 네. 저는 그 K9이랑 K10 이렇게 실제로 결해서 이게 탄이 이제 가는 장면 실제로 보는 장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찼을 때 이제 저 포차 같은 거 타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네. 예, 두 돈 반. 포차. 두돈 반.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국형 험비들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좀 웅장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덩치도 컸고 그죠. 하부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뭐 차알못이긴 한데 굉장히 튼튼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차들 보니까 우리 네. 김 PD님은 거길 들어가 봤다? 부럽다. 거기 네. 보니까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 방탄유리라고 다 하더라고요. 네, 방탄유리에 싹 다. 예, 7.62mm는 완벽하게 방어를 하는 이제 그 정도의 네. 방어력이고요. 그 우리가 샀던 레토나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에요. 네, 예, 네, 예. 그건 저는 거기에 더해서 각종 그 통신 차량도 전부 그 소형 전술 차량의 네. 바리에이션들이 다 들어갔고 군단 사단의 통신 부대에 다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네.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확인되는 게 굉장히 좀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차륜형 장갑 차량이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던 정보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갔고 여단을 왜 바꿨느냐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서 바꿨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좋았고요. 저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화생방차가 맞아요. 있다는 저도 그 거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거 되게 K200 신기하더라고요. 장갑차인데 네. 근데 이걸 왜 갖다 놨지? 왜 항상 보는 거니까 근데 그 화생방 장비라고 해서 네. 되게 좋았어요. K216이었나요? 네, K216이 아니라 K216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신형 이제 맞아요. 맞아요. 신형이야. K216은 사실은 좀 부족했어요. 저희가 부족했죠. 좀 북한의 38종 이상의 생화학 무기들을 탐지해내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완벽한 차량이 나와서 그게 장륜식도 나오고 장괴식도 나왔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장괴식 차량이 전시가 됐고, 그러니까 각종 병과별로도 그게 다 의미가 있게 그렇게 전시가 됐고요. 네. 지상 장비의 군 분들도 다 직접 그쵸. 훈련을 뛰고 하는 분들이 계셨고 훈련 차량을 그대로 흙을 묻은 그 맞아요. 그 흙냄새 바퀴 있는 그대로. 그 차량들이 오니까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이번에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보였던 KAAV도 해병대 차량 네,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성남공항이란 곳이 굉장히 전시하기 좋고 그러긴 한데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여의도 광장 같은데 이제 기체를 이제 항공 기체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기체들 모아놓고 한번 사람들한테 여러분 세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아파치랑 코브라랑 이렇게 함께 있는 거를
처음 봤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장소가 거기가 가장 보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긴 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게 일종의 밀떡이니 아니니를 딱 거기서 가르는 것 같아요. 저처럼 헤매는 한이 있어도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서울공항인데 왜 서울에 없어? 뭐 이러고 그냥 네. 하는 이게 사람. 네. 잘못해서 정문으로 가면은 그쵸. 6.7km를 돌아서 가야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서울에 사는 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게 한 번은 청주에서 아덱스가 거기서 열렸었어요. 맞아 있었죠. 가느라고 혼났고. 자, 이 뭐 아덱스 하면 뭐 할 얘기도 많고 또 예. 실외 장비들 네, 뭐 네. 앞으로도 할 얘기는 많지만 작정하고 가면 밤새야 그렇죠.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역시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은 너무도 좋았다. 그건 특히 정말. 마지막 기동은 요번에 새로 개발한 토네이도 기동이었다. 그건 정말 멋있었어요. 위에서 꽃이 펼쳐지듯이 이게 네. 전체 다 돌더라고요. 사진 찍느라 혼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다운로드 범버스트 기동을 원래는 했었는데 그걸 이제 변형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라이브 2시간짜리. 방송으로 네. 거의 한 2시간 반을 네, 네.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시면은 네, 네. 예.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그게 또 아이, 2시간 반이면은 영화 한 편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볼 생각 말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제가 모니터 켜놓고 예, 네. 제가 그걸 하고 이제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저도 피곤해요. 정말 요번 김 PD님 예, 애쓰셨습니다. 요번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를 하면서 조금은 좀 책임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김 PD님하고 그렇게 좀 돌다가 우리 밀떡 출연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밀떡에 처음 나오는 그 멘트를 하시는 그런 군인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예, 거기 너무 설명하시는 감사드리고 그와 반면에 좀 느끼는 거는 좀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예.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또 네.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서 그죠, 따뜻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바람에 안 보고 부는 것만 해도 됩니다. 네,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